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영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자, 영양 섭취 기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오늘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먹나요? 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 밥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즉 일명 탄수화물이라고 하지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도 많이 어릴 때부터 먹어왔고 뭐 빵, 그 다음에 뭐 쌀,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과잉 섭취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과거에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식품 구성 자전거라 해서 앞에는 물,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식품 구성에 대해서 6가지로 분류해서 나눠놨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보통 섭취를 하는데 요 정도의 비율로 먹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지 못하고 이제 뭐 중독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탄수화물 중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양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양이 치우치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잉이 되고 또 필요한 미네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이 결핍되고 그로 인해서 유병이 생기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경우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아침밥을 먹은 날, 밥을 먹어도 먹은 날 오히려 배가 더 고파. 자, 그런 것 중에, 자, 한 가지. 자, 그게 탄수화물. 네. 이게 수량이 10가지가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중독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자, 밥을 다 먹고 나서 단맛 나는 후식을, 즐긴다는 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어디 가요? 카페 가서 달달하게. 그 다음에 뭐 하나? 치즈케이크나 아니면 뭐 아주 달콤한 디저트 하나 먹는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몇 가지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나중에 카톡에다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고 싶어지는 사람, 특히 여성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막 쓰니까 포도당을 하루 총량의 2분의 1을 머리에 사용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막 어떻게 되나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단계 땡기는 그런 현상.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다. 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졸립다. 자, 밥만 먹으면 또 힘든 닭처럼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아니면 눕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 3회 이상 자,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이러면 탄수화물 중독.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 밀가루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작 활동, 씹어서 침하고 같이, 분리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밀가루 같은 경우는, 뭐 씹더라도, 뭐 칼국수 아니면 수제비 씹더라도 여러분들이 씹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루 형태로 되어가 있는 거예요. 가루 형태.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달라붙어서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든지 아니면 이게 배출이 잘 안 되고 끈적끈적하게 남아서 부패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될 때.
자, 그 다음에 잡곡밥보다는 뭐 밀가루나 쌀밥을 좋아한다든지 잡곡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이럴 경우, 자, 그럴 때 중독 위험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난다. 자, 그런 분들.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부족으로서 자, 먹을 게 자꾸 땡기는 자, 그러한 현상이 된다는 거. 자, 체크하고 있나요? 나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다. 자, 이런 분들 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다. 자,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다. 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녁만 되면 먹는, 자, 그런 형태. 자, 여러분들은 뭐 다 건강하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었는 것 같은데, 또 배가 고파진다. 자, 이런 현상들. 자, 여기에서 보통 한 5개 이상, 5개에서 한 7개 정도 되면, 자, 나는,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개다. 자, 8개 이상이다. 이러면, 자, 나는 이미 탄수화물 중독이다. 그러면 최대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또 고치려고 하면, 인간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주 단계별로, 적게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 여러분들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식사 구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영양 섭취 기준을 만들어 놨냐면요,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자, 성인 남녀, 남자 19세에서 29세 사이에 필요한 열량, 여자 19세에서 29세 사이에 필요한 열량, 그 다음에 각종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데,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 2600 킬로칼로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나누면, 먹을 때마다 뭐 한 800 내지 900칼로리, 38, 24, 850 정도, 9 하면은 39, 27, 900칼로리 정도 드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뭐, 라면 하나 하면 500칼로리잖아요. 라면 하나가 500칼로리. 뭐, 그 정도 되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900칼로리에서 약간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뭐 밥, 김치 하는데 영양이 불균형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이 불균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종 다른, 자, 에너지는 힘은 낼 수 있는데 각종 비타민, 뭐, 그 다음에 엽산, 그 다음에 칼슘, 인, 나트륨, 염소, 칼륨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자들은 평균 한 2100칼로리 정도 하루에 섭취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나겠죠.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일을 하느냐. 직종 같은 경우 활동량이 적다든지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뭐 조선소, 자, 이럴 때 좀 과한 운동을 한다면 칼로리는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또 필요량도, 필요한 영양성분도, 뭐, 각종, 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데, 지방 같은 그런 함량이 좀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이제 뭐, 수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광고할 때 보통 2리터 정도 물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2리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2리터, 2100ml 정도. 남자 같은 경우는 물도 약간 더 많게 2600ml 정도. 같은 비율로 먹으면 돼요. 칼로리하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권장 섭취량은 이제 밥 먹을 때, 자, 하루에 한 800 정도. 자, 그 다음에 평균 필요량은 500 정도. 그 다음에 상한선은 한 3000 정도.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자, 평균 필요량. 자, 평균적인 사람들이 필요를 하는 것들이 한 500 정도 된다. 570. 이해가 되세요? 570mg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타 500 광고를 하잖아요. 왜? 자, 하루에 평균 필요량이 570이니까 우리가 500 정도 제공해주면 다른 데에서도 자, 어느 정도 섭취가 되니까 충분하다. 자, 아시겠죠? 자, 평균은 그렇는데, 뭐, 권장하는 거는 한 800 정도 먹으면 더 좋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비타 800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비타 1000, 해가 500에 더블, 비타 1000.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발생됐나요? 자, 그거는 롯데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비타 500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제약회사.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식약처에서. 자, 비타 500, 비타 1000 전부 다 갖고 온나 해가지고 각종 비타민, 쟤들 갖고 와가지고 뭘 했어요? 분리를 했습니다. 자, 원심 분리가 분리해서, 자, 진짜 비타 500이 들었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더라? 실제로 비타민이 500 들어가 있더라. 그 비타 1000을 가지고 또 분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타 1000이 안 들어있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무슨 죄가 더 큰가요? 자, 물론 비타 500보다 함량은 좀 더 많았습니다만은 고객들을 그거 한 죄, 속인 죄. 자, 함량은 자, 그만큼 안 넣는데 이름은 비타 1000이라 이름을 지어서 판매를 했다는 거. 자, 비타 1000 같은 경우에는 뭐 먹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3병 이상 먹으면 안 되겠죠. 3000 정도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하루에 권장량이 있다는 거. 자,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작용 형태가 나타납니다. 소변도 노랗게 되고, 또 어떤 현상,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설사작용 같은 거. 왜? 그러한 부분도 너무 많으면 독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막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자, 그 외에도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칼슘인,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아연, 그 다음에 구리, 요드 이런 적정한 양을 먹되 상한 섭취량도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한 번씩 우리 보면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막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식사 구성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자, 한번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은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하는 그룹, 그 다음에 사무만 보는 그룹,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 용량보다 한 30% 정도 다운되게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한 1.3배 정도 더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대용이 가능하다. 어떤 대용?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각에 따라서 자,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많은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죠. 자, 몇 가지 방법? 네. 계란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거, 100가지. 자, 그만큼 뭐 프라이드 해 먹을 수 있고, 찜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날것으로 먹을 수가 있고요. 반숙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 썰어서 지단 형태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자, 아주 다양하게, 같은 계란이라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식성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목표 자체가 뭐다 하면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거에서 좀 절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도 절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질 많은 거, 요즘 기름기들이 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나트륨. 자, 나트륨 같은 경우 하루에 한 5g 정도, 예, 스푼의 절반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이미 뭐 각종 반찬류, 뭐 김치라든지 이런 데 좀 스며들어가 다 있죠. 반찬류에 국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더 넣어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경우도 좀 기름기가 없는 고기류. 자, 건강을 위해서는 뭐 그런 게 좋은데 또 기름기가 없으면 맛이 없죠. 자, 인간이 맛을 느끼는 건 자, 오감, 5가지, 뭐, 신맛, 쓴맛 다 있는데, 그러다가 요즘 같은 경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기름맛. 기름의 고소한 맛,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같은 지방인데, 뭐,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은 또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꼭 필요한 것은 먹고, 과잉 섭취되는 것은 적게 먹는, 아니면 조절을 해야 되는, 섭취 시에 조절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성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당류 같은 경우는 뭐 탄수화물의 다당류는 괜찮습니다만 단당류가 위험합니다. 단당류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물엿. 그 외에 이제 뭐 반대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좀 숙성된 거나 아니면 올리브유, 그 올리고당, 당에 식이섬유가 많은 것,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적정하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단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땡깁니다. 왜 당기냐면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적게 먹고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필요 영양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적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대표 식단에서 이제 좀 분리해서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곡류. 자, 곡류 같은 경우에는 살, 보리살, 찹쌀, 현미, 뭐, 혼합보리, 뭐, 잡곡밥,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생선, 자, 달걀, 이런 류.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단백질 지질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적절하게 먹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 고기 생선류. 자, 세 번째,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주요 영양소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는 과일류가 되겠습니다. 과일류도 마찬가지, 채소하고 마찬가지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또 채소하고 틀리게 또 달달하게 당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섭취 시 어느 정도 한정된 양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유제품, 뭐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유지,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당류 이런 것들. 자, 지질이나 단순당. 자, 단순당이 있고 다당이 있다 있죠, 그죠? 복합당이 있다 있습니다. 단순당이 있고 복합당이 있는데 단순당은 조금 자제를 하고요. 복합당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런 식품을 분류하는 데는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분류는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한 사람이 일회당 어느 정도의 분량을 먹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좀 기억하기 쉽게, 또 그 다음에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끔, 자, 좀 건강 패턴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냐면은 국민건강 영양보고서에 먼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밥 한 공기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쌀밥 같은 경우는 한 90g 정도. 자, 그 정도 드시면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보리밥이나 뭐 혼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드셔도 되고요. 섭취횟수는 이제 1인이 1회 정도 먹을 때 그 정도, 뭐 자기가 밥 2공기, 3공기 먹는다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농사 일을 짓는다 아니면 뭐 험한 일을 한다, 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먹고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다면 더 먹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면 같은 경우, 자 보통 이제 뭐 삶으면 이제 물을 흡수하죠. 그래 되면 이제 한 250 정도 불어나죠. 그런데 이제 마른 면, 자 마른 국수 같은 거, 그런 거 삶기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g, 그러면 물 들어오면 한 200, 250 정도 불어나죠. 그냥 이제 평균 잡으면 한 20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제 다 조리된 것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뭐 한 대접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면 같은 경우는 1인분에 한 2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떡 같은 거는 뭐 한 컵 정도. 자, 130g. 예, 그 정도 먹으면 이제 된다는 거. 이제 빵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0g 정도. 계란 1개 반 정도 크기. 뭐 그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큰 빵은 하나 정도. 자, 그 다음에 콘프레이크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각종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어린아이들 뭐 밥이나 이런 거 대신에 이제 막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챙겨 놓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40g입니다. 40g. 계란 반쪽보다 약간 좀 더 되게, 뭐 반쪽, 뭐 40g. 그게 크게 안 많습니다. 칼로리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거, 뭐 주먹만 한 거, 예, 그 정도 130g 정도. 자, 그 다음에 메밀묵이나 이런 것들은 한 200 정도, 200. 그러니까 아까 국수 얘기했잖아요. 국수. 자, 그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밥하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섭취의 수를 조금 적게 분리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한 0.5회 정도. 자, 분리해서 적게 드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생선, 달걀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고기, 생선 같은 경우, 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육류하면, 같은 고기라도, 육류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햄 같은 경우, 자, 요거는 한 60g 정도. 얼마나 냐면은, 계란 크기만 하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갈치, 넙치, 참치, 기타 등등 쭉, 뭐, 고등어부터 시작해서 동태, 이런 것들도 한 조각 정도, 60g 정도 분량을 먹는 정도. 자, 그 다음에 굴이나 오징어 이런 것들은 한 80 정도. 그 다음에 마른 것들, 마른 오징어, 멸치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게 되어 있습니다. 고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g 정도, 계란의 4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란은 한 개 정도, 60g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메추리알 같은 거는 한 계란하고 똑같으니까 한 5개 정도. 자, 그 정도 남녀는 먹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콩이나 뭐 이런 거는 한 20g. 자, 그 다음에 이걸 뭐로 만들었다? 두부로 만들었다. 그러면 한 80g. 계란보다는 약간 크게. 자, 그 다음에 두유 같은 경우는 1인분 보통 평균 얼마나 돼요? 한 200ml 정도. 하나 포장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한 그 정도 마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견과류 같은 경우 뭐 그런 거는 뭐 한 15알 내외, 뭐 평균적으로 한 15알에서 한 20알 정도.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땅콩 같은 경우 뭐 한 20개, 뭐 깨 같은 거 한 스푼, 뭐 한 스푼 하면 한 10g 정도 됩니다. 뭐 그 정도 좀 골고루 이제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골고루 알맞게 적당히 다양하게 그렇게 먹는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채소, 과일, 우유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추가되는 자료 같은 거는 또 보내드릴 테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기록을 쭉 해서 그냥 뭐 즐기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즐기면서 쫙 하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딱 사진 찍어서 출석으로 하나 올려주세요. 자, 오늘 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간단한 내용들, 뭐 밥 같은 경우 뭐 한 공기, 뭐 몇 칼로리, 남자 2600칼로리, 여자 2100칼로리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적은 거 자기가 뭐 한 장짜리 리포트 형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자, 코로나에 힘들지만 자기 건강 잘 챙기시고 만날 때까지 자기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중간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